이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인천시 의료원은 2년 전 코로나19 국내 1호 확진자를 치료했었는데요. 강석 기자가 조승현 인천시 의료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재작년 1월 19일에 우리나라 1호 환자가 우한에 계신 분이 저희 인천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할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죠. 그 메르스 같은 경우도 거의 3개월 정도면 웬만큼 이제 소강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만 2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2년 동안 내내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사실은 일반 환자를 일부 보긴 했지만 거의 코로나 환자 보는데 전력을 다해왔고 그동안 성과도 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늘 긴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앞으로 뭔가 큰 시스템의 개선이나 이런 준비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얼마나 평상시에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에 제일 대응을 하게 되는데 임진왜란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일본에 나갔던 그 특사들이 와서 의견이 나눴잖아요. 일본이 별거 아니다라는 데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결국은 별거 아니다라는 쪽이 힘을 얻고 준비를 안 한 탓에 7년 동안이나 전쟁이 있게 되는 사실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이 메르스 때부터 공공의료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사실 정부가 준비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치 7년 전쟁처럼 또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지금 힘들게 국민들이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얼른 이제 늦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면 다음에 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 있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걸 다 의료기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일부 적십자병원 같이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병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비중은 워낙 낮기 때문에 대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병원을 얘기하죠. 그 역할은 일단 설립 목적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형평성 있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바로 공공의료기관의 미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쨌든 민간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올려야지만 운영이 되는 반면에 공공의료기관은 그 본연의 설립 목적인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이런 형태의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있을수록 사실은 소방서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듯이 이런 재난적 감염병은 물론 평상시에도 어떤 격차를 줄이고 특히 이런 차별성,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미충족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에 앞장서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데는 사실 공공의료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몇 분의 1에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쉬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축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즉 공공병원을 규모를 크게 하고 인력을 충원을 하고 그 비중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공공병원을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지금 전체 코로나 환자의 70~80%를 공공병원이 봤다라는 이제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는 5%의 공공병원이 아니라 1%밖에 안 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이런 데서 봤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코로나 환자의 70%를 1%의 병원이 봤다고 치면 공공병원이 2배만 있었으면은 거의 100% 이상을 다 공공병원이 커버가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민간병원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강제로 병상을 동원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의 수를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고 그런 적자 같은 구조들을 해소해 줌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이 제대로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에 대항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이제 거의 300만 인구가 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어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부산을 제치고 전국 제2의 도시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화 시대에 지금 입출입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인천을 통해서 다니고 있을 정도로 사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도시잖아요. 면적도 서울의 거의 1.7배, 2배 가까이 되는데 땅이 굉장히, 섬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인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있어야 됨에도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별로 없어요. 사실 시립병원은 저희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특수목적 공공병원들, 보훈병원이나 산재병원이 있고 적십자병원도 하나 있지만 지금 경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 치고는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가장 적게 깔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감염병은 지금 뭐 과거서부터 메르스, 에볼라, 뭐 1호 환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들이 다 인천에서 발견되고 저희가 치료를 해왔고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오미크론 바이러스 1호 환자도 저희 병원에서 봤듯이 해외 유입 감염병의 그 유입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료가 가장 필요한 인천시에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